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암호화폐 관련된 정보들 한데 모아업은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자, 일단 오늘 달러는 하락하고 있고요. 달러가 하락함에 따라 증시들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도 약간 오른 상황. 한편 비트코인은 16,000불대 위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한때 잠깐 동안 약간 15,800불 정도 그 정도까지 떨어졌었으나 다시 한번 멋지게 튀어 올라주면서 열심히 16,000달러대 위에서 안착하려는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제는 알트코인들도 조금씩 기운을 내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속적인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들의 선전을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미국 연준 부총재가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아직 그들은 디지털 달러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믿을 사람은 거의 없죠. 앞으로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달러 디지털 화폐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업계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구라를 치고 있어요. 자, 한편 미국 법무부는 그동안에 압수했었던 암호화폐들을 판매하기 위해서 체인 아날리시스와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압수한 비트코인 수량만 해도 약 6만 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비트코인을 시가보다 싸게 판매할 경우 정말 많은 곳에서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디 그레이스케일 같은 곳에서 사가지고 이 물량들이 시장으로 나오는 일은 없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엔 체인링크에서 이야기해줍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디플레이셔너리 토큰 요잉크가 체인링크가 제공하는 랜덤 기능이죠. 체인링크 VRF 이 기능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1월 15일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비트코인 캐시를 들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하드포크를 지원하는 거래소를 확인하시고 꼭 코인을 옮기셔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질 코인 이름은 BCHA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코인을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국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크립토닷컴에서도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를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와 동시에 앱 및 거래소에서는 입출금이 정지가 될 예정인데요. 한편 크립토닷컴에서는 경쟁 체인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해시파워를 갖춘 체인만 지원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알트코인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무섭게 치솟았었던 비트코인 도미넌스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해주면서 알트코인이 지금 달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과연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다시 한번 반등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될 것인지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눈여겨서 이 차트를 지켜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제부터였었죠.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페이팔이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구매 및 판매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만 해도 거래량이 하루에 2천만 달러치가 넘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싶었던 목말랐었던 사람들이 많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 가지 정말 웃긴 것은 날짜를 보시면 2018년 4월 25일 약 2년 반 정도 전에는 페이팔의 CEO가 비트코인이 스캠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웃기는 놈들이죠. 경쟁 상대가 될 것 같으니까 스캠으로 몰고 그러다가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얼른 우리 편을 만들고 있는 페이팔. 그래도 비트코인의 성장에 도움을 줬으니까 참 잘했어요 스티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암호화폐 결제 대행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트페이가 대규모 기업용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마찬가지로 내용은 특별히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이제는 기업들이 암호화폐 결제를 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되고 있다. 인프라들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 이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그레이스케일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1439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를 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 최근에 승승장구하고 있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가격이 오르면은 당연히 시가총액도 올라가게 되겠죠. 2017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3천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 2017년 12월 비트코인의 최대 시가총액은 3,330억 달러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3,020억 달러. 최고점이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조금만 올라가면은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2만 달러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2017년도와 지금, 그때와 지금 비교해가지고 여러가지 차이점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때 당시에 달러가 지금보다 비쌌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는 2017년도에는 달러를 이 정도까지 많이 인쇄를 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그때 당시 수준으로 가격과 수요를 올릴 수가 있게 된다면 2만 달러는 훌쩍 뛰어넘어야, 즉 이 양적 완화가 시작되기 전에 비트코인 최고 가치와 맞먹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가자. 자, 한편 비트코인 선물과 옵션을 봤을 때 조만간에 비트코인의 큰 움직임이 예상이 된다라고 조셉 영 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 미결제 약정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미결제 약정 수치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비타주 캐피탈의 창업자는 비트코인 선물과 연구계약 수치가 다시 한번 최대치를 갱신했다. 청산 축제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즉 조만간에 큰 움직임이 나오면서 숏이든 롱이든 대량의 청산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지금부터 위로 다시 한번 과감하게 쏠 것인가?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이 위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뚝배기를 깨기 위해서 숏을 때릴 것인가? 본격 뚝배기 서바이벌 게임, 살아남는 뚝배기는 과연 롱 뚝배기가 될 것인가, 숏 뚝배기가 될 것인가? 개봉 박두두두두두두가 곧 일어날 것 같죠? 이 비트맥스가 이제 불법 거래를 많이 했을 때는 위아래로 막 동시에 다 털어버리는 그런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비트코인이 크게 움직여지게 될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행복하게 전진을 하고 있을 때 어둠의 먹구름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바로 CNBC에서 다시 한번 설레발을 치면서 이빨을 깐 것인데요. 그들은 비트코인이 16,000달러가 넘자 다시 한번 이 늑대 같은 음흉한 웃음을 흘리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인터뷰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일단 이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악마의 마수라고 볼 수 있는 브라이언 켈리가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톰리와 함께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 악마의 마이더스 손으로 불리고 있는 브라이언 켈리, 이 둘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최근에 유명 투자자들, 거물들이 본인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 데 이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무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이 국가 발행 디지털 화폐 때문에 비트코인이 영향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 비트코인은 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들이 비트코인에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올해 가격 전망을 말해보자면은 일단 높이 오를 수 있겠지만은 다만 2017년도에 불장 때 물렸었던 사람들, 최고점에 물렸었던 사람들이 이 시장에서 빠져나오려고 한다면은 비트코인의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다. 자, 그런데 금과 비트코인 시총을 각각 비교를 해본다면은 금이 월등히 큰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금 시장의 시총을 뺏어올 수 있다면 엄청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내용 자체는 나쁘지는 않지만은 그냥 이 CNBC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 것 자체를 악재로 보는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 트윗이 올라오자마자 많은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구나, 지금부터 떡락하겠네 등등의 여러가지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CNBC의 저주를 깨고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분석을 또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포물선 상승을 타고 열심히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표가는 17,200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의 분석에 의하면 지금 보시는 차트는 주봉인데요.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를 때마다 웬만하면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해라. 비트코인 같은 경우 고점을 찍고 떨어질 때 급속도로 낙하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수익 실현을 하는 습관을 키우기를 바란다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올라갈 땐 정말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데 떨어질 때는 또 만만치 않아요. 올라갈 때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번지점프로 떨어지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뭐 장투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단타를 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지속적인 상승을 거듭하자 이런 식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분석인데 비트코인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를 연결시키는 그런 분석으로서 만약에 이대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무려 2021년에 비트코인이 30만 달러 넘게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에라 이 양반아, 취했어? 비트코인 2021년도에 3억 넘게 가면은 정말 기분은 좋겠네요. 근데 뭐 거의 판타지 소설 같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되려면은 나라가 이제 망해야 되겠죠. 미국이 망하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석가는 비트코인 2016년도 차트와 2020년도 차트를 비교를 하면서 지금은 시작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차트가 2016년도 17년도 차트고요. 그 다음 보시는 차트가 2020년도 차트,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삼각 수렴에서 축적을 거치고 폭발하기 시작한 비트코인은 무서운 기세로 올라가기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즈아에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반면에 만약에 CNBC의 저주가 현실화가 된다, 그러면 아마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2017년도 고점을 찍었을 때 패턴과 지금이 꽤 유사하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한 번 더 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자, 근데 물론 2017년도와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이 비트코인 수요가 스케일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비트코인 채굴 지금 90% 이상 다 된 상태에서 기관들도 비트코인을 노리고 있는 상황,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또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그런 자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감히 예측을 못하겠고,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지난 몇 년 동안의 의견을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었죠. 비트코인은 결국은 높게 올라가고야 말 것이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들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씀 정도는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행복한 비트코인 투자자들,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는 어제보다 2포인트 상승한 극단적 탐욕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주말로 접어들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이 잠시 쉬어가면서 알트코인들에게 맛있는 것 좀 나눠주는 그런 주말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좀 도움이 됐다, 모르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에 따뜻한 유자차 한 잔 뿌리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